국회가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으로 지난해 예산 결산을 시작합니다. 고용 쇼크와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전망인데 여야 지도부도 연일 경제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지도부 오전 회의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고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식부터 살펴보면요.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쏟아져 나오는 비판을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용 여건이 악화한 걸 두고 소득주도 성장 때문만이 아니라며 과거 정부가 토목이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일시적인 효과만 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홍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을 흔들고 발목만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 어느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야당의 정치적인 선동은 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민생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오늘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서로 근거도 없이 다른 소리를 하는 아무 말 대잔치에 빠져들고 있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마저 경비원 감원에 나섰다는 점에 대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장밋빛 한상만 쫓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들뜨게 만들었다가 뒷감당에 허덕이는 모습은 결코 국정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과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정책과 재정 방향 수정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입니다. 첫 약을 잘못 써서 나라 경제가 병들었는데 여전히 진단에 변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소득주도 경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경제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렇게 세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득주도 성장과 고용 쇼크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결특위는 조금 전에 시작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소득주도 성장은 물론이고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에 대해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일자리에 예산 51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고용 쇼크가 왔다는 점을 들어 예산이 적절히 쓰였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 확정안을 두고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교육개혁이 좌초됐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야당은 이미 대입 제도를 두고 혼선을 빚은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북한 비핵화 상황과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입니다.